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관 주인이 나그네를 억지로 침대에 눕힙니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작으면 억지로 몸을 늘려죽이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진실을 재단하는 폭력의 상징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이 야만적인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치 검찰이 만든 조작기소라는 이름의 침대입니다.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억지로 꿰맞췄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통제받지 않는 이 검찰 권력에 대해 영화 부당거래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서 이 조작 기소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제가 영화 부당거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10년도에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 검찰, 경찰, 건설업자가 짜서 네 범인해라 하면서 이 조작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2010년에 이 영화 같은 사실이 미국에서도 발생해요. 2007년에 애리조나주 마리코타 카운티에 앤드류 토마스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정부위원하고 맞대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정부위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합니다. 이 표적 수사를 할 때 파트너가 또 누가 있었냐면 조 아르파지오라고 하는 보안관과 짜면서 기소를 해요, 정부위원을. 근데 심지어 이 판사까지 기소를 합니다, 이 앤드류 토마스가.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워낙 불거지니까 이 검사 밑에 있었던 후배 검사가 어떤 증거도 없는데 공소를 했다, 기소를 했다라고 증언까지 해요. 그래서 2010년에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영화가 2010년에 부당거래가 개봉이 됐는데 2010년에 애리조나주 법원에서 이거는 부당한 기소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하나 시사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애리조나주에 있는 변호사협회에서 이 앤드류 토마스 검사를 조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징계위원회가 꾸려져서 마침내 앤드류 토마스 검사는 검사에서 물러나고 조작 기소가 취소가 돼요. 이 영화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에서 꾸려져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징계위원회 존 홀 박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어준 전기톱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영화와 허구, 소설이 뛰어넘어서 미국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검찰은 어린아이 손에 들린 전기톱처럼 아찔하고 위험했습니다. 과거 그들이 띄운 첫 프레임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 실패하자 곧바로 대북 송금 사건으로 타깃을 바꾼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악할 만한 검찰과 범죄자의 유착이 드러납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 법무부 특별감찰 결과 구속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그곳을 마치 개인 집무실처럼 썼다는 게 밝혀졌지요. 한병도 위원장은 공권력이 무너져 내린 이 충격적인 정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번 저희들이 조작 기소에 대한 또 사건, 어제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 1314, 1313호, 이것이 쌍방울의 거의 뭐 회장의 집무실로 전락한 이 현실을 또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 공무원이 검사가 피의자의 수발을 들은 거의 뭐 집사 노릇 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어제 말씀하신 걸 듣고 정말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의 수발을 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낸 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가해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매섭게 일갈합니다. 도둑놈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고 이런 일이 설마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심이 이제 사실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가장 악랄한 범죄이고 날강도짓입니다. 윤석열이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수사를 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굴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입니다. 날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수사권이라는 전기톱을 든 깡패들의 조작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동원한 법적 암살은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점차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최악의 무리수를 던집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비상계엄이 결국 하나의 뿌리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그 10분의 유죄 취재 판결을 했던 분들이 뜻대로 됐으면 윤석열이 임명한 검사가 윤석열의 뜻에 맞춰서 윤석열의 정적을 상대로 기소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그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 검찰이 토스를 하고 대법관들이 스파이크 때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검찰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총칼을 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검찰 독재가 실패하자 드디어 군을 동원해서 친위 구테타 군사 독재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의 잔재인 조작 기소는 내란 청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욱은 법정에서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별건 수사의 압박을 받아서 제가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말은 남욱의 이 말입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불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하면 제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나는 부르면 협조하겠다. 왜 나를 안 부르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해서 남욱이 정영학이 어떻게 검찰한테 압박을 당해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의 이 정치적 기소는 정권에 관계없습니다. 이걸 단죄하지 않으면 정치는 계속해서 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의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조작의 기록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공권력이 누군가의 삶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히기 시작한다면 내일 그 침대에 누워 다리가 잘려나갈 대상은 바로 평범한 시민인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잘려나간 나그네의 다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 검찰이 억울하게 채워놓은 법적 족쇄는 당장 풀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공소 취소입니다. 심판이 상대팀과 짜고 오프사이드 반칙을 묵인해 골을 넣었다면 그 경기는 승리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조작된 수사로 얻어낸 기소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칙일 뿐입니다. 가해자인 검찰 스스로가 범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는 공소 취소는 승부 조작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스포츠맨십이자 사법 정의의 회복입니다. 국회는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검을 통해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국민과 정적을 난도질하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제는 산산조각 내어 영원히 역사의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인문학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